LH 의혹도 아직 수사가 제대로 시작이 안 됐는데 이번 부산 LCT도 터졌습니다. 이전부터 이 부산 LCT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왔던 분이죠. 양미숙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하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?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LCT가 분양할 때 특혜를 따로 주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느냐? 이제 이 문제입니다. 진정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게 어떤 리스트입니까? 일단 이 문건의 진위 여부부터 먼저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이제 심각한 문제이고요. 한 130명 정도가 되는데, 이들이 만약에 특혜 과정에서 분양을 받은 거라면, 네. 이제 다양한 이 건물이 지어질 때 특혜와 아니면 불법 등에 힘을 실어 주었을 수 있고, 또 이제 LCT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비리나 불법들을 무마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혜 분양자라고 말해지고 있는 이 명단에 대해서 일단 먼저 논란을 없애고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진위 여부부터 좀 먼저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리스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네. 부산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관계, 재계, 언론계 주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네. 들어가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아, 저는 일단 그 인터뷰 요청으로 온 기자님이 가지고 오신 예. 문건 이제 보는 정도로 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그렇지 못했지만, 거기 있는 이제 리스트를 대충 보는 과정에서 부산 지역의 관료, 그리고 정치인, 그다음에 언론계, 그리고 법조계, 그러니까 법조계라고 하고 하면 법원, 예. 검찰, 변호사,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. 네. LC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양이 한 절반밖에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네네. 상당히 분양을 못할 거라고 치고 분양이 안 된 것들을 누구한테 네. 팔까라고 명단을 미리 만들어 본 거다.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이걸 뭐 어떻게 네.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하시기는 어떻습니까?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인제 분양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명단일 수도 있는데, 저희가 인제 2017 년에 고발건에서 이런 부분을 고발을 했었습니다, 검찰에. 예. 검찰이 인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이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것이 미분양을 우려해 만든 고객 리스트라면 LCT 측에서 경찰 진정과 관련돼서 해명을 하고 혼란을 해소하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. 예. 근데 문건의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는 측면과 거기 보시면 또 인제 어떤 요청 사항들이 나와 아, 있습니다. 예예. 그리고 인제 그 리스트가 또 어떤 기준 어떤 근거로,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살 만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예. 않겠습니까? 인제 그런 것들을 해명을 하고 이것은 특혜 분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LCT 측에서 해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. 네. 좀 세세한 상황이 적혀 있단 말씀, 예를 들면 40평을 얘기하셨는데 60평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뭐 아파트 요청 내지는 뭐 몇 층 이하, 몇 층. 아니면 아. 몇 평대, 아니면 매체 요구,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. 물론 그런 것들이 없는 명단도 있는 것 같고요. 예. 그런 부분이 기재된 것도 있고, 그래서 인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을 우려해서 만들었다 하거나, 아니면 뭐 좀 인제 또 일각에서는 인제 뭐 공세를 위해서 거짓 문서라고 하는데, 거짓 문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동호수나 아파트의 구체적인 평수, 그다음에 몇 층 이하,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적을 이유가 무엇일지, 그런 예.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'이렇게까지 조작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.' 음. 이런 생각이 드는 문건이었습니다. 예. 어, 바다에 접한 부산 해운대고 워낙 입지 조건이 이것저것 네. 좋았기 때문에 인기도 상당히 높았습니다. 그래서 몇 네네. 년 전에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것을 당시에 실소유주인 네. 이영복 씨가
분양권을 네. 로비 수단으로 쓰려고 했다라고 예. 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수사 결과는 어떻게 끝난 겁니까? 2017년에 고발을 했습니다. 근데 예. 2017년에 고발할 당시에는 이영복 씨는 주택법 위반으로, 그러니까 주택을 준 혐의로 지금 형을 살고 있고요. 그렇다면 받은 사람이, 저희가 그때 추측한 것은 특별 공급분 43 채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측을 했고,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검찰 고발을 2017년에 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2017년에 했는데, 사실 그 인제 검찰 수사의 판결이 처분이 2020년,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. 예. 근데 그 작년 그 10 월에 통보가 됐었는데, 그 10 월은 주택법 위반이 인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기에 3일 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었거든요. 예. 그리고 그 통보 내용을 또 보면 2 명만 기소를 하게 되는데, 그 2 명은 LCT 관계자입니다. 음. 그리고 인제 저희가 불기소 이유서를 인제 그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때, 그 이유서에 보면 2 명의, 예를 들어서 "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." 그래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, 그 2 명의 이름 또한 LCT 관련자로 뭐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예, 예. 그만큼 3 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혐의 처리가 날 정도였다면, 사실은 그전에 충분히 저희한테 통지를 할 수 있었고, 음. 그렇다면 저희가 항고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, 그 항고권을 또 박탈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건이 뭐 이거 진정인에 의하면 훨씬 전에, 이게 인제 분양이 이루어질 당시에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하거든요. 예. 그러면 인제 그 문건을 인제 입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, 또 오늘 검찰의 해명 자료에 보면, 그러니까 43 명이 그 안에 들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인제 의혹 제기가 언론에서 있으니깐,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한 그 43 명에는 오늘 이 문건에 들어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그 43 명은 조사를 했고 43 명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, 불기소를 할 때도 그 성명을, 저희는 성명을 몰라서 성명 불상인으로 했었거든요. 예. 충분히 그 성명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데, 음. 그렇지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. 예. 성명 불상자를 뭐 네. 처분한다고 그렇게 통보가 있었습니다. 네. 사무장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네. 이번 경찰 수사에서 낱낱이 잘 밝혀지기를 저희도 네네. 기대하고 계속 참여연대 쪽에서도 감시하면서 지켜보셔야 되겠군요. 오늘 고맙습니다. 예, 수고하십시오.